안녕하세요. 저는 자비량 문화예술단원의 단원인 강경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술단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을 소재로 창작 뮤지컬을 준비 중인데요. 법정사 항일운동은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 1918년 10월 7일에 일어난 제주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무장 항일운동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제주 항일의 역사인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한 숨은 조력자가 있는데요. 바로 복려관 스님입니다. 우리 예술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복려관 스님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자비량 문화예술단은 오는 10월 3일 공연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비량 문화예술단은 2002년에 창단해서 50여 명의 남녀 혼성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준비 중인 뮤지컬 법정사에 피운 아라리의 꿈은 일제강점기인 무오년 법정사 항일항쟁의 숨은 조력자이자 여성 계몽운동가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일화를 재조명하고요. 그의 업적을 널리 알려 독립유공자로 추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스님의 도움을 받고 항일항쟁을 하셨던 많은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다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정작 그분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셨던 이 스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모르고 자료도 불타져 버려서 없고 구전과 구전으로 전해오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먼저 복려관 스님은 제주 불교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복려관 스님은 1865년 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해남 대흥사에서 출가한 복려관 스님은 1909년에 제주 관음사를 창건한 데 이어 법화사, 불탑사, 법정사, 월성사, 그리고 백년사를 중창하거나 창건한 근대 제주 불교의 개척자입니다. 이곳은 관음사의 시초가 됐던 해월굴인데요. 이곳 해월굴은 우리 복려관 스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시고 나서 6년여간 용맹정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출가 이후에도 3년간 더 여기서 머무시면서 제주 근대 불교를 중흥하시게 된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 산천단은 복려관 스님이 출가 전후로 수행을 하던 곳이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법정사 항일항쟁의 주역인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 세 분 스님이 산천단에서 형제의 결의를 맺고 법정사 항일항쟁 직전에 백일 기도를 올린 곳입니다. 네, 스님께서 1909년도에 관음사를 창건하시고 대흥사를 다시 찾아갔을 때 대흥사 뒤편 심저감에서 일본군들에 의해서 의병들과 스님들이 참혹하게 살상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 이후로 항일운동에 대한 의식을 굳게 다졌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발상지로 100여 년 전에 법정사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이곳은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 법정사는 애초에 수행 장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의병들의 은신처이자 훈련 장소로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스님은 항일운동에 전념하는 인재들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자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전남의 대흥사를 비롯해서 경주의 기림사 등 전국의 많은 사찰을 다니시면서 시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까지 건너가셨는데 오사카에 간 이유는
나중에 항일 의병운동에 쓸 병장기를 만들어야 될 그 재료들이 부족해서 일본 오사카의 교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금종을 구입하셨고, 훗날 이 금종은 무 법정사 항일운동의 병장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항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인적 자원과 함께 물적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복료관 스님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료관 스님의 이러한 업적은 조명받지 못한 채 역사의 이면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복료관 스님의 행적에 관련된 기록들이 관음사가 2차례 화재를 당하면서 소실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그 여성이라는 요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데 대한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술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복료관 스님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 계속해서 알려오고 있습니다. 2015년엔 복료관 스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음악제를 개최했고요. 2017년엔 스님의 추모 음악제를 칸타타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2019년엔 스님의 일대기를 조금이라도 널리 알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뮤지컬 자비 덩그르는 소리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복료관 스님의 행적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많은 걸 다 담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큰 몇 가지만이라도 세상에 알리고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이 뮤지컬을 준비하게 됐는데, 올해도 우리 예술단은 복료관 스님의 이야기를 새로운 창작 뮤지컬로 준비해서 오는 10월 3일 제주 아트센터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통의 연주회라면 합창하고 간단한 율동만 연습하면 되는데 이번엔 뮤지컬이다 보니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단원들 모두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선생님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그 안복료관 스님의 그 위대함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복료관 스님처럼 기억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기록되지 않은 독립운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와 앞으로 만나게 될 창작 뮤지컬 법정사에 피운 아라리의 꿈을 통해 제주 항일운동의 빛이었던 여성 항일운동가 복녀관, 그 이름 3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